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김한진 박사님과 키워드로 경제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간밤에 발표한 물가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키워드 첫 번째는요. 예, 시장 예상치를 믿던 미국의 3월 CPI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을 걸로 본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표면적으로는 충족을 했네요. 네,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가 미국 3월 CPI 네. 소비자 물가가 5.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5.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 6.0이었으니까 무려 1%포인트가 낮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좀 긍정적인 팩트인 네.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밝혀졌듯이 근원 물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근원 물가는 조금 안 떨어졌다. 전월 대비 5.6% 올랐으니까 전년 동월 대비 2월 달에는 5.5%였거든요. 오히려 올랐다. 숫자가 조금 3월 달에는 오히려 근원 물가 수치는 올랐다라는 것이 이제 부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 중시하는 에너지와 주거비를 뺀 이게 슈퍼 근원 물가라고 그래요. 예. 네, 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슈퍼 근원 물가가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전월비로든 전년 동월비로든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각 연준에서 잘 안 떨어지는 물가만 모아서 이제 스티키, 영어로는 이제 끈적끈적한 물가 항목을 또 모아서 이렇게 산출하거든요. 네. 이것도 아직은 높긴 하지만 5.9%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떨어졌다. 전월 대비로는. 그래서 약간 긍정과 약간의 조금 좀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엇갈려 있지만 그래도 선방했고 물가가 아랫방향으로 잡히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금리 얘기를 하면요. 이제 먼저 5월 FOMC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물가 지표 나오고도 지금 이제 패드워치 같은 데 보면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거는 컨센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올리고 멈춘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는 원래 5.5까지 올릴 걸로 생각을 했다가 네. 연초부터 조금 낮게 잡았고요. 예. 그래서 5.25가 이제 최종 금리 5월 3일 날 25bp 올리면 5.25가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대단원의 막을 작년 3월부터 올렸죠. 네. 그래서 한 14개월, 15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장에서는 이제 언제 인하할 거냐, 그러니까 동결 기간을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갈 거냐라는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시장의 기대는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의 연준의 지금 의사록이라든지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연내에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조금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올해 연내가 아니라 패드워치가 보면 7, 8월쯤에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던데요. 네, 얼마 전만 해도 한 4번 인하할 거다라고 네. 이제 조금 과도한 예측을 또 선물 시장에서 프라이싱 됐는데 지금은 4번까지는 아니고 한 2번 반 정도. 그래서 살짝 조금 약간 꼬리를 빼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준의 의도와는 상당히 괴리가 아직까지는 있는 그러한 시장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통화정책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사실상 긴축을 종료한 것일까?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장 예측에 부합하게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한미 금리 차가 150bp 정도 벌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1.5%포인트. 지금 한국 물가가 일단 4%대 안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일단은 좀 신중론 쪽으로 급격히 기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4월 금통위에서는 일단 동결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5월 달에 좀 계속 동결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미국은 5월 3일 날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중순이죠. 6주 만에 있으니까. 한국은 이제 5월 달에 FOMC가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 달에 금토이가 한국은 한국은 금토인가요? 금토이가 5월 달에 있는데 5월 달에는 25bp 인상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3.50에서 3.75로 정도 높아지면서 연준의 미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5.25면 그대로 이제 좀 1.5. 1.5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1.5 이상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거다. 최근 한 3개월도 보면 달러는 조금 약간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원달러는 한 7% 정도 하락했습니다. 원달러가 올랐죠. 절하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또 무역수지도 조금 개선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 또 한미 금리 차의 확대에 대한 환율 원달러 상승 압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많은 고민이 있겠죠. 저는 2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날카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금토일가 계속 우리는 금리를 동결하니까 이제는 금리 안 올리겠구나 생각하는데 그죠? 다음번에 의해서는 한 번 더 올릴 걸로 얘기를 하셨고 그거는 미국이 5월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금리 역전 차가 확대가 되니까 1.75%포인트로 확대되니까 그건 부담스럽다. 네, 좀 부담스럽죠. 한 번 정도 올려서 1.5 수준으로 맞출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이 정도 유지하고 사실은 1.5도 과거상 보면 금리 격차가 적은 건 아닌데요. 그에 따른 뭐 자금 유출이라든지 뭐 자금 시장의 동요라든지 이런 거는 뭐 특별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살짝 뭐 부분적인 자금 유출은 있겠지만 대규모 자금 유출이라든지 또 한미 금리차 때문에만으로 온리 금리차 때문에 자금이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또 경상수지가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행 수지는 서비스 수지는 좀 나빠지겠지만 그래도 상품 수지 쪽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를 조금은 받으면서 조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좀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이탈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경제 키워드 세 번째 내용 보여주십시오. IMF가 한국에 대해서 4연속 하향했습니다. 뭘? 경제 성장률을. 네. 그러니까요, 경제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조금 미국 올렸던가요? 올렸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또 IMF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2번 연속, 뭐, 크게 보면 4연속이죠. 연속 지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 독일, 한국, 이런 수출 많은 국가들, 수출형 선진국 쪽에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대열이니까요. 수출형 선진국 국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성장률을.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전 세계 경제가 좀 부진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IMF는 또 앞서도 뭐 어젯밤에 FOMC 3월 22일 있었던 통화정책회의의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연준도 한 2년 정도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좀 지속될 거다. 뭐 얇은 경기 침체지만 좀 2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섬뜩한 예측을 내놨는데 IMF 역시 뭐 선진국, 신흥국 공히 내년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낮은 영역에서 머물 거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잠재 성장률 아래에서 머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도 올해는 뭐 1.6%를 IMF가 예측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1 봤거든요. 1.1이면 뭐 잠재 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낮은 성장률이 미국도 그 좋다고 보는 미국조차도 내년도에 그렇게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지금 의견들이 서서히 조금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IMF가 좀 제시한 것이 교육 증가율이 작년에 5.3%에서 올해는 2%대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수출형 국가들의 성장률이 조금 좀 낮아지는 그런 예측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연속적인 우리 무역수지 적자 수출 얘기를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출이 돌아서주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경기가 좀 돌파구를 삼아야 될 게 뭘까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회복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약간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상반기가 가장 암울할 것 같고요. 네. 하반기도 뭐 약간이 아니라 뭐 계속 부진하긴 하지만 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뭐 경제가 예측하는 대로 이상하게 더 아래로 간다라는 이제 약간의 불편한 공포심 이런 것들이 팽배하는 시기는 저는 상반기라고 보고요. 하반기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도 이제 하락이 멈추고 지금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뭐 과거처럼 뭐 5.2% 성장한다고 IMF가 전망했지만 과거 5%대 성장처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중심으로 중국도 건설 서비스, 여행 중심으로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좀 파는 물건이 과거 5%대 성장률보다는 훨씬 낮은 그러한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전체적으로 경제가 뭐 화끈하게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반기에 보여줬던 약간 암울한 부분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침체는 침체라도 침체의 강도가 살짝 조금 그래도 희망이 섞인 침체 이제 이런 쪽으로 하반기에는 갈 거기 때문에 마켓 쪽, 뭐 주식시장 쪽에서는 그래도 상반기가 가장 수출 경기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좀 괴로운 부분이고 지금 그런 뭐 어두운 부분을 기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키워드 3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연준의 맞서지 마라. 유명한 시장 말이죠. 네. 네, 뭐 연준에 맞서지 마라. 뭐 오래된 월가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준과 시장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의 좀 끈적끈적하고 잘 잡히지 않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동결 기간을 조금 길게 만들지 않을까.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지면 단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 금리라는 것은 이제 약간 자금의 유동화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회비용이지 않습니까? 은행에 맡겨도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은 뭐 짧은 거는 한 5% 지금 미국 트레저리 빌이 거의 한 5%에 가깝거든요. 5.25에서 만약에 연말까지 동결하면 단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니까 장기 금리는 떨어지더라도 일단 시장이 조금 편안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연준은 시장에 어쨌든 굴복하고 시장에 따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연준의 의도를 조금 존중할 필요는 있다. 비록 연준이 신뢰는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연준은 연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